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의 귀신 부부. 저는 군복무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부대에서 했습니다. 육군 소속의 헬기들을 운용하고 지휘하는 육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그 부대에는 준이,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직 직업 군인인 장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사관들과 달리 계급이 올라가지 않고 연차에 따라서 호봉만 올라가는 직업 군인들로서 제가 있던 부대에서 헬기 조종사들은 대부분 준이들이셨습니다. 부대장급들은 관사라는 집이 부대 안에 있기도 했지만 준이들은 부대 근처에 자기 집으로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군부대들이 그렇듯이 제가 복무했던 곳도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꽤 멀었기 때문에 준이들은 크든 작든 자기 차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제가 행정병으로 군복무했던 곳에는 허준이라는 나이 지긋한 분이 계셨는데 퇴근할 때 눈이 내리는 걸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물론 눈이 내리면 길도 미끄럽고 위험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싫어하지만 그분은 싫어하는 정도가 좀 유별나서 눈이 내리면 조퇴에 가깝게 서두르며 어두워지기 전에 퇴근하려고 하시거나 또는 아예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애쓰실 정도셨죠.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언젠가 회식 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눈이 내리는 밤이면 운전을 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입니다. 경기도 이천은 나름대로 꽤 번화한 지방도시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울과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대중교통이 서울만큼 다양하고 편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길이 약간 외진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욱 힘들어서 군인들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종종 잘 모르는 차를 얻어 탔고 또 태워주기도 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인심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니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12월에 어느 겨울날 오후 늦게부터 갑자기 하얀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스노우 타이어도 안 끼워 놨는데 하고 허준이님은 걱정을 끌어안고 조심조심 운전해서 차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와 댁으로 돌아가고 계셨답니다. 부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차도변에서 위아래 전부 검은 옷을 입은 남녀 한 커플이 차도변에서 눈을 맞고 서 있더랍니다. 버스를 기다리나 보구나.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하고 딱하게 생각하신 허준이님은 차를 세우면서 물었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이천시까지 가시면 태워드릴까요? 젊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 문을 열고 준이님의 차 뒷자리에 앉았답니다. 아마 젊은 부부처럼 보였고 추운데 눈을 맞아서인지 안색이 창백해 보이기는 했지만 평범한 인상이었답니다. 워낙 한적한 곳인데다가 눈까지 펑펑 내려서인지 도로에는 오는 차도 가는 차도 다른 차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탄 뒤에 차를 다시 출발시키면서 어쩐지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부부가 탑승하느라 차 문을 잠깐 열었던 탓이라고 생각하셨고 어이구 날씨가 많이 춥죠. 하고 뒤에 앉은 부부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답니다. 예, 상당히 춥네요. 하는 남자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분명히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탔던 부부 중에 남자가 어느새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언제 앞자리였나? 하면서 힐끔 뒤를 돌아보니 여자는 잠자는 듯 눈을 감고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백미러 거울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놀라서 펄떡 뛸 뻔하셨답니다. 거울에 텅 빈 뒷좌석만 보이고 여자의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생각하면서 옆에 앉은 남자를 힐끔 쳐다보니 창백한 얼굴로 무표정하게 앞을 보고 앉아있는 남자도 어쩐지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무엇보다도 히터를 빵빵하게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저절로 덜덜 떨리기 시작할 정도로 오싹한 한기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한 번 더 힐끔 백미러를 보니 거울에는 여전히 텅 빈 뒷좌석만 비치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비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귀신을 태웠구나.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겁이 덜컥 났지만 주위에는 논밭만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벌벌 떨면서 아무데나 불 켜진 주유소라도 눈에 띄면 그리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뛰어내려 도망칠 생각으로 열심히 차를 몰았지만 그날따라 눈이 내려서 다들 문을 닫았는지 주유소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참 귀신이다. 귀신 하고 벌벌 떨면서 눈 내리는 밤길을 계속 운전해 가셨답니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에서 이천시의 환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산다. 생각하고 엑셀 페달을 더 밟아서 속도를 내려고 할 때 고맙습니다. 하는 남자 목소리가 옆자리 조수석에서 들렸답니다. 깜짝 놀라면서 옆을 바라보니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자가 어느새 없어져 있었답니다. 놀라서 뒷좌석을 돌아보니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도 어느새 없어져서 차 안에는 혼자만 남아 있었답니다. 물론 눈이 내려서 그렇게 빨리 몰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차를 모는 속도도 전혀 늦춰주지 않았고 창문을 열고 닫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답니다. 벌벌 떨면서 겨우 집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대로 이불을 펴고 끙끙 앓아 누우셨답니다. 그 뒤로 며칠간은 또 귀신을 만날까 무서워서 밤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다행히 그 뒤로 다시는 그 젊은 귀신 부부와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눈 내리는 밤에는 도저히 운전을 할 엄두가 안 나셨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귀신 부부가 언제 또 차에 올라탈지 모르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이 많았던 아파트. 아주 오래전,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천안의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던 오래된 빌라에서 벗어나 깔끔한 아파트로 옮기게 되어서 들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위치는 4차선 도로에서 우측 샛길로 800m가량 빠지면 논밭 한가운데에 있었고 총 4동에 각 동마다 23층까지 있는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동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호수는 410호로 복도 끝이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와서 며칠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학교 후에 조금 놀다가 집으로 오면 오후 6시쯤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이 끝나고 8시쯤에 누나는 고등학생이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섰는데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웅얼웅얼 들리는가 하면 방문 열고 닫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부모님이 오늘은 일찍 돌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열쇠를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은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저를 반긴 건 캄캄한 어둠과 정적. 순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고 팔에 돋아난 소름을 문지르며 현관에서부터 재빨리 불을 켜고 들어가면서 화장실까지 집안의 온갖 전등을 다 켜고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해놓은 채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인기척을 느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상황을 수차례 겪었고 나중에는 인기척을 일부러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집에 나 혼자 있다는 걸 애써 인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8월 즈음이었는데 에어컨이 없던 때라서 무척이나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렇게 방문을 열어놓고 열린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잠이 안 오던지 한참을 뒤척이던 순간 거실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긴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점점 작아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집의 거실에 좌탁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그 좌탁 주위를 맴돌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나 누나가 뛰어서 돌아다니나 나도 물이나 마시자 하고 일어나려던 찰나 소리가 하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자락 끌리는 소리와 같이 나야 했던 발소리. 소리는 계속 들리지 방문은 활짝 열려있지
순간 더위가 싹 날아갔습니다. 그대로 이불을 조금씩 끌어당겨서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로 귀를 틀어막고 밤을 지새우다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와 누나에게 물었지만 밤중에 돌아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묵묵히 계시던 어머니가 꺼낸 말씀은 또다시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실 때 거의 항상 비슷한 악몽을 꾸시는데 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고 있으면 누군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더랍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어머니는 들여보내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으로 문을 밀어서 뒤집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밀어내며 사투를 벌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잠꼬대로 욕도 하시고 삐두르는 팔에 아버지가 맞아서 깨어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허약해서 그렇다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일축되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자주 있었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융자도 남아있으니 무시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제가 보통 잠을 자면 똑바로 누워서 천장을 보고는 절대로 못 잡니다. 반드시 옆으로 돌아 누워야 잠을 잘 수 있는데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 대자로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멍하게 좀 있으니 몸이 안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위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리저리 용을 써봤지만 소용없었고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다가 시야 쪽 한켠에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책상에 회전의자. 그 회전의자가 살짝 빠져나와 제 쪽으로 정확하게 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앉아서 바라보고 있을 때 나온 위치와 각도였습니다. 저는 의자가 그렇게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앉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살짝 흔들흔들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비명과 악을 질렀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이상한 일이 있었고 결국 제가 그 집에서 계속 살면 가출하겠다고 강제를 부린 덕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는 예전에 그 집과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 있던 것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것보다는 장난기가 많은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을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빕니다.